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다섯 글자 콤텍 시스템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이요. 궁금해요. 네, 콤텍 시스템이 다섯 글자죠. 네, 중요한 게 콤텍 시스템 과거에 아까 얘기했던 사이동 통신에도 엮였었던 기업이고 네. 최근엔 데이터 3법입니다.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사업, AI 사업, 그다음 거기 더불어서 DB 솔루션 사업까지 진행하는 기업이 콤텍 시스템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흐름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완전히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캔들은 이미 121선 돌파를 낳아줬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조정을 주는 모습 보인다고 한다면 주가가 당장 내일 가지 않더라도 이틀, 3일 후에 상승세가 나와준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인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제약바이오를 설명드렸던 거였어요. 뭐냐면은 모든 매물대, 최근에 나왔었던 모든 매물대를 완전하게 돌파가 나와주는 양봉 캔들과 조정 캔들이 나와줬을 때 충분히 단기 상승이나 반등세가 나올만 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 종목이 지금의 이 콤텍 시스템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이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최근에 뭐 모든 매물대 라인대를 다 돌파를 하면서 조정 캔들이 나와줬고요. 그 이후에 음봉, 그다음에 주가 우상향세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콤텍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는 시초가 이하입니다. 음봉이 나오면 매수를 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라인대는 저점입니다. 1490원 라인대거든요. 네, 1490원 라인대가 손절가 라인대, 좀 매물대 라인이니까 지키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770원입니다. 일단 전고점 돌파 이후에 1800원 근처까지 충분히 돌파까지 한번 기대해볼만 할 것 같으니까요. 그대로 목표가 손절가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히든스탁 준비를 하면서 보는 눈과 또 감이 있는데 차트 보니까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올라가시면 떡볶이 쏘는 걸로. 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콤텍 시스템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음봉 매수 전략 추천해 주셨고요. 목표가 177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9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책 관련된 수혜주, 이쪽과 관련된 거. 네, 맞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이 정치권에서 굉장히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어요. 오늘 또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좀 우리나라 증시에 어느 정도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은데, 좀 이상급등 현상이 많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 분들이 뭐 두 자리가 아니라 세 자릿수까지 좀 수익률을 늘려갈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우리나라 증시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조국 교수가 좀 이제 사퇴를 하면서 굉장히 여론이 뜨겁게 들끓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이 청와대가 개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여권 쪽에서 중진 의원들이 어느 정도 이 청문회에서 굉장히 공포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거의 뭐 과거 정권까지 거의 뭐 한 10년 동안을 바로 이제 한국당에서 정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지금 돌이키게 되면서 청문회를 많이 국무위원들로 한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청문회 공포증이 여권 인사들에게 굉장히 이제 넓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국 장관이 뭐 사퇴를 하게 되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나와줬었던 부분이 바로 추미애 이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어느 정도 유력할 수가 있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바로 이 관련된 정책 수혜주로 보시면서,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직접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숨은 수혜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숨은 수혜주다라고 하니까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닥터관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면은 이월드의 차트를 보고 분석을 일단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이제 올해 중순 정도 되었었던 것 같아요. 이월드가 정책 수혜주로서 처음 이제 급등을 했었던 거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를 바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거의 뭐 한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좀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좀 바닥 구간에서 한 150% 정도 올라갔으니까 좀 위험한 구간이 아닌가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저항을 지속적으로 맞으면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이제 보시는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고 하다가 이런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이월드가 한 번 더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 듯 싶다가 이러면서 바로 70%, 80%를 날아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섹터로 지금 정책 수혜주 쪽에서 지금 이제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 부국철강이라는 종목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연말부터 지금 작년 연말부터 정책 수혜주가 급등을 하면서 부국철강이라는 종목도 바닥 구간에서 어느 정도 한 7, 80% 정도 올라갔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고점이라고 느낄 수 있는 한 7, 80% 정도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맞으면서 맞고 떨어지고 하다가 이 구간에서 장기 평선 구간을 딛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는 이런 흐름들이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드릴 바로 이 정책 수혜주가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지금 이월드라던가 부국철강처럼 현재 지금 이 고점대를 뚫을 수 있을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마르스 전문가님은 아실까요? 일단은 법무부 장관을 새로 또 취임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 또 이월드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 너무 많아요? 뭐 엄청나게 많다라고 보기는 힘든데 근데 이제 뭐 비슷한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특징적으로 가져온 종목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보라티알이란 종목인데 네. 아까 얘기했죠. 정책 수혜주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계속 이제 이 매물대 돌파를 힘들던 종목이었습니다. 계속 돌파를 하려다가 실패를 했었는데 이번에 완전한 돌파를 만들어줬고요. 충분히 여기서 눌림목이 조금만 만들어준다고 한다면은 거의 뭐 이월드가 흡사하게 상승세나 우상승세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보라티알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월드와 같은 정책에 엮여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남선알미늄이라는 종목이 있죠. 그래서 남선알미늄도 보시면은 계속 매물대 돌파를 못 하다가 너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올라간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좋은 게 아니니까요. 네. 제가 좋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흐름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남선알미늄까지도 가능성 보고 보라티알과 남선알미늄 두 종목 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티알 그리고 남선 알미늄이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마지막 힌트가 더 남아있죠. 세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닥터관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과거에도 대단했고 이번 총선에도 대단한 힘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아무래도 정책 수혜주를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번이 처음이신 분들이 많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어떤 종목이 올라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한번 정책 수혜주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고려산업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과거에 이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2017년도까지 정책 수혜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거의 뭐 한 4배, 5배 정도 단기적으로 한 반년 만에 강하게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지난번 2017년 장미 대선을 끝으로 하면서 2년 동안 시세 탄력이 나와주지 않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바로 새로운 정책 수혜주 쪽으로 엮이면서 2,000원 구간부터 5,410원 구간까지 어느 정도 한 2배, 3배 이상 강하게 급등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체시스라는 종목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막 점상 랠리가 나와주고 그러면서 우리 뭐 삼겹살 못 먹는 거 아니냐 그런 맞아요. 것들로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돼지열병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과거에 이 체시스라는 종목이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당시 때 바로 정책 수혜주 대장주를 엮이면서 500원, 600원 했었던 주가가 단기적으로 4,000원 구간까지 6배 정도가 강하게 올랐다는 거. 그리고 나가지고 거의 뭐 2년, 3년 동안은 저점 구간에서 있다가 이런 식으로 최근 들어가지고 새로운 이슈가 나와주면서 붙어서 급등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책 수혜주에 대해서 좀 난이도가 너무 높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바로 정책 수혜주 쪽에서 상한가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닥터강 전문가가 말씀을 드리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정책 수혜주 대장주로서 급등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정책 수혜주로 부각을 받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과거에 약 2016년도, 2017년도 당시 때 150% 정도 급등을 했다가 올해 다시 한번 200%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닥터강 전문가가 1번 힌트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조국 사태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아마 숨은 수혜주로서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반드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